9988 건강 비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단을 줄이고 채소만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뱃살은 꿈쩍도 안 하고 혈당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오르는 경우.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자책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몸속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서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굳어버린 세포를 말랑하게 되돌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방법으로 허리둘레가 15cm 줄고 182던 혈당이 90까지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그 원리부터 실천법까지 완벽히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되찾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왜 식습관을 바꿔도 혈당과 뱃살이 잡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뱃살과 혈당을 잡기 위해 적게 먹고 건강하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는 방식만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몸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바로 세포막 유동성입니다. 젊을 때 우리의 세포막은 말랑말랑해서 영양소도 잘 들어가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혈액 속에 당만 둥둥 떠다닌다. 세포는 굶고 있는데 혈당은 상승한다. 결국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뱃살로 저장된다. 이것이 식습관을 바꿔도 변화가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세포가 굳으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 세포를 주방 환풍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환풍기가 기름때로 막혀 있으면 안에 공기는 빠져나가지도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굳어 있으면 필요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당 조절 실패, 복부 지방 증가, 만성 피로, 잦은 붓기, 면역력 저하, 소화 문제, 심지어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포막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세포가 말을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세포는 딱딱해질까? 정답은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미네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줄어들면 세포막이 경직됩니다. 이럴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운동 후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계속된다. 아침에 입맛이 없다. 손발이 잘 붓는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온 음료가 시원한 이유, 그러나 함정도 있다. 운동 후 이온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순식간에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해질이 즉시 보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온 음료에는 설탕, 인공 첨가물, 색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마시면 오히려 혈당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하게 미네랄을 보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아침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 중요한 건 정제염 듬뿍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액과 유사한 농도로 소량의 좋은 소금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공복에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새 굳어있던 세포막이 말랑해진다. 세포의 문이 열린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혈당이 에너지로 사용된다. 지방 전환이 줄어든다. 즉, 몸의 시스템 전체가 다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뱃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붓기 피부 면역장 건강까지 바꾸는지 구체적인 원리와 실제 사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가? 얼마나 넣어야 하는가? 정말 안전한가?
까지 모두 풀어드릴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방법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몸의 가장 근본인 세포부터 다시 살려야 합니다. 식습관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세포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세포가 말랑해졌을 때 몸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부분이며 소금물 한 잔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되살리는 트리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계입니다. 1.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진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진다.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된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집중 저장된다. 즉, 식사량을 줄여도 이미 혈액에 떠다니는 당이 계속 뱃살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는 걸 줄여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반면 소금물을 통해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포의 문이 열리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뱃살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바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과 활동량 증가입니다. 피곤해서 주저앉던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개운함이 살아납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몸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2.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증상이 완화된다. 높은 혈당이 계속되면 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상 조치를 시행합니다. 혈관이 끈적해져 손발 저림, 시야 흐림, 혈류가 느려져 순환 문제 발생, 당을 소변으로 배출 잦은 소변, 잦은 갈증, 잠을 자도 자꾸 깨고 피로 누적. 2단계에 이르면 단순한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핵심은 혈중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기는 것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소금물이 역할을 합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은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자극합니다. 이 통로가 활성화되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즉, 혈당이 밖에만 머무르는 상태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이 점차 안정되고 물을 덜 찾게 되고 밤에 자주 깨지 않게 되고 소변에서 단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면 신체 전반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아침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며 식후 졸림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가 정상화되는 효과입니다. 3. 얼굴 붓기와 피부 문제 개선. 많은 분들이 어제 짜게 먹어서 얼굴이 부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붓기의 진짜 원인 세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밖에만 물이 고이는 현상. 세포가 딱딱해지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바깥과 조직 사이에만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꺼풀이 붓고 손발이 무겁게 부어있고 얼굴이 커 보이고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하지만 소금물 속 나트륨은 세포막을 자극해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신장으로 배출됩니다. 즉, 붓기는 빠지고 피부는 촉촉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 변화는 매우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분들이 일주일 만에 거울 속 얼굴이 달라졌다, 화장이 훨씬 잘 먹는다는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표정까지 밝아집니다. 몸속 수분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피부 탄력과 윤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4. 만성 염증 감소와 면역력 강화.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허리가 욱신거린다. 자꾸 감기 걸린다. 잔병치레가 많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만성 염증과 면역 저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염증의 근본 원인은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입니다. 세포가 굳어 있으면 노폐물이 쌓이고 몸은 이것을 적으로 착각해 백혈구를 보냅니다. 문제는 백혈구가 주변 정상 조직까지 공격한다는 것. 그래서 몸이 늘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회복이 느립니다. 소금물의 미네랄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동시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공급됩니다. 원인이 사라지니 염증이 진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연과 마그네슘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강화합니다. 그래서 비염, 감기, 장기침,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줄어듭니다. 단순히 컨디션 좋은 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 면역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5. 변비 해소와 장 운동 정상화. 변비는 단순히 물을 안 마셔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장 기능 자체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1. 장 연동 운동이 약해진다. 2.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변이 딱딱해지고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소금물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나트륨 이온이 장벽 근육을 자극 연동 운동 활성화. 삼투 작용으로 장내 수분 유입 변이 부드러워짐. 즉 장에 시동을 걸고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소금물 한 잔이 해냅니다. 20년 변비로 고생하던 분도 10일 만에 매일 시원하게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약과 달리 내성이 없고 오히려 장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소금물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5가지 핵심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금 선택과 섭취 방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금이 진짜 몸에 좋은지, 어떤 소금은 절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금물은 정확히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다음 단계에서 가장 실질적인 실천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잡혀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포가 말랑해지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 소금이 다 같은 소금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소금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 고르면 효과는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고르면 소금물 한 잔만으로도 세포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금의 종류를 하나씩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제염 가장 흔하지만 가장 피해야 할 소금. 마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소금입니다. 겉은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문제는 99%가 순수 나트륨이라는 점입니다. 즉, 짠맛만 있는 소금입니다. 정제염은 제조 과정에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유익한 미네랄이 거의 제거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정제염을 넣은 소금물을 마신다면 몸에 필요한 영양은 전혀 보충되지 않고 단순히 나트륨만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마셨는데 오히려 혈압, 부종,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 바로 정제염입니다. 결론 정제염 맛소금 포함은 반드시 피할 것. 2. 천일염 가장 기본이자 충분히 효과적인 소금.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 건조해서 만든 소금입니다. 그래서 나트륨뿐 아니라 미네랄이 15% 정도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제염이 완전히 하얗다면 천일염은 약간 회색빛이나 크림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네랄이 자연 상태로 남아있음. 가격이 가장 경제적. 장기간 사용하기 좋음. 처음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기본 소금입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더라도 부담이 적고 효과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 천일염 하나만으로도 시작 가능.
3. 죽염 미네랄 농축하지만 가격과 편의성의 문제.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황토로 막은 뒤 소나무 장작으로 800만 천도의 고온에서 굽는 과정을 39번 반복해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미네랄이 훨씬 농축됩니다. 알칼리성이 높아져 체내 산성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제조 과정이 복잡해 가격이 매우 비쌈. 일상적으로 매일 사용하기에는 부담. 맛이 강한 편이라 호불호 존재. 결론 좋긴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4. 히말라야 핑크솔트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이유. 핑크솔트는 2억 5천만 년 전 바다가 땅속 깊이 묻혔다가 산맥으로 솟아오르며 만들어진 암염입니다. 현재 바다 오염과 무관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특유의 핑크색을 띱니다. 장점. 현대 오염 걱정 적음. 미네랄 다양. 철분 풍부 여성에게 인기. 그라인더 제품이 많아 사용 편리. 가격 또한 예전보다 많이 낮아져 500G 그라인더 세트가 1만 원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결론 편리함 품질 가격의 균형이 좋아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 5. 용소금 깔끔한 맛과 미네랄 밸런스. 용소금은 천일염을 고온 폭사열로 구운 소금입니다. 죽염처럼 직화가 아니라 폭사열로 굽기 때문에 중금속 걱정이 적고 해수를 완전히 증발시키기 때문에 불순물이 거의 없습니다. 장점. 맛이 깔끔하고 쓴맛이 없음. 미네랄이 풍부. 신뢰 가능한 제품 다수. 결론 국산 고품질 소금을 원한다면 선택 가능. 그럼 어떤 소금을 쓰면 될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류 미네랄 가격 편의성 추천도. 정제 염거에 없음 매우 저렴 저음 사용 금지. 천일염 충분함 매우 저렴 보통 기본 추천. 죽염 매우 풍부 매우 비싼 불편 선택 가능. 핑크솔트 풍부 중간 매우 편리 적극 추천. 용소금 풍부 중간 보통 좋은 선택. 핵심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정제염만 피하고 미네랄이 있는 자연 소금을 꾸준히 쓸 것.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진짜 포인트. 효과를 만드는 건 소금의 미네랄도 맞지만 꾸준히 실천하게 만드는 건 편의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을 사도 매일 티스푼으로 떠야 하고 젓가락으로 저어야 하고 맛이 세면 거부감이 생기면 3일 만에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500일 넘게 소금물을 마시며 효과를 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라인더형 소금 사용. 컵 위에서 한 바퀴만 돌리면 정확한 양이 나오고 바로 녹고 맛도 일정합니다.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그라인더 형태로 많이 판매되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결론 편해야 오래간다. 오래가야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까지 소금 선택의 모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떤 소금을 고를지 감이 확실히 오실 겁니다. 다음 단계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마셔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가? 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소금이 좋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과 안전 수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몸이 변하는 실제 방법이 시작됩니다. 소금의 종류와 선택 기준을 이해했다면 이제 정말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소금물은 정확히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가다가 효과를 못 느끼거나 오히려 몸이 불편해져서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방법만 정확히 알면 소금물은 가장 안전하고 단순하며 효과적인 건강관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 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한 문장도 놓치지 마세요. 1. 소금물은 언제 마셔야 할까? 무조건 아침 공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우리 몸에서는 땀과 호흡을 통해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체액의 균형이 깨지고 세포막은 가장 딱딱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세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미네랄이 빠르게 세포로 전달되고 세포막이 말랑해지며 혈당, 수분, 에너지 시스템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반면 식후에 마시면 음식에 묻혀 흡수가 느려지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결론 기상 후 10분 이내 아무것도 먹기 전이 가장 좋다. 2. 어떤 온도의 물이 가장 좋을까? 미지근한 물.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진 않지만 차갑지도 않은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차가운 물 위에 자극, 소금이 녹지 않음. 뜨거운 물 점막 손상 위험. 미지근한 물은 소금을 잘 녹이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 속도도 가장 좋습니다. 결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 사용. 3. 얼마나 넣어야 할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정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200ml 물 소금 한 꼬집 또는 그라인더 한 바퀴. 여기서 중요한 건 맛입니다. 입에 넣었을 때 약간 짭짤하다 정도가 기준입니다. 거의 안 짤 정도면 효과가 약하고 너무 짜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짠맛이 느껴지긴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정도. 이 감각이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사람마다 미각이 다르므로 맛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어떻게 마셔야 할까? 벌컥벌컥 절대 금지.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들이키는데 이러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 1. 한 모금 머금고. 2. 입안에서 한 바퀴 돌린 후. 3. 천천히 삼킨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된다. 침샘이 자극돼 소화효소 분비가 활발해진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한 컵 마시는데 30초 정도만 투자해 보세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5. 마신 후 2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 20분이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소금물은 위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며 천천히 전해질을 공급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 음식이 들어오면 흡수를 방해하고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신 후 20분은 공복 유지.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 물 한 모금, 호흡 운동 등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6. 하루 수분 섭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물을 더 마시고 싶어집니다. 이건 몸이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루 총 1.5ml 정도의 물을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배출되어 버립니다. 7.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효과가 2배.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는 생명체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소금물을 마시면 몸은 이 시간에 미네랄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흡수 시스템이 자동으로 준비됩니다. 알람 설정 추천. 습관화 가장 강력한 약. 8.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며칠 마시면 효과가 있나요? 35일 몸이 적응, 소변량 증가 가능. 일주이주 붓기 피로 집중력 변화 감지. 한 달 뱃살 혈당 피부 등 체감 시작. 3개월 세포막 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 6개월 몸의 시스템이 새 기준으로 완전히 재설정. 단기 변화도 존재하지만 진짜 근본 변화는 최소 3개월 이후부터. 9. 꾸준히 하는 것이 전부다. 여기까지 방법을 다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장치입니다. 그라인더 사용 귀찮음 제거. 눈에 보이는 곳에 소금컵 빛이 매일 떠올림. 아침 루틴에 합치기 자동화. 변화 메모하기 동기 상승. 몸이 바뀌기 시작하면 아침에 소금물 마시는 시간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얼마나 가뿐할까? 기대하게 됩니다. 소금물 섭취 방법의 핵심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 미지근한 물 한 꼬집, 천천히 20분 공복, 매일 같은 시간 3개월 이상. 이 원칙만 지키면 자연스럽게 세포가 깨어나고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소금물을 마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신장 문제, 심장질환, 임신, 약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대 조심해야 할 사람들과 안전하게 소금물을 시작하는 법, 절대 중단해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진짜 건강하게 소금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물을 마셔도 괜찮을까? 정답은 아닙니다. 소금물은 분명 큰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안전하게 사용해야 진짜 내 몸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주의해야 할 대상,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고 신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소금물을 시작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람들, 다음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전문가와 상의 후 시작해야 합니다. 1.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 소금이 혈압을 올린다는 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나트륨 과다가 아니라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입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물과 소금의 영향이 겹칠 수 있으므로 적정량과 타이밍을 전문가와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신장은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 나트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시작할 것. 3. 심장 질환이 있는 분. 심장은 체액량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의가 필수입니다. 4. 임신 중 수유 중인 분. 임신과 수유 시기에는 호르몬과 체액량 변화가 극도로 민감합니다. 소금물은 부종을 악화시키거나 태아 모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소금물 습관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렇게 드세요. 소금물과 약을 함께 먹으면 약의 흡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소금물 마시기, 30분 이상 대기, 아침 약 복용 또는 식사, 소금물 30분 약 5식사. 이 간격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시작하면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반응. 많은 분들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는데 사실은 몸이 회복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1. 소변이 자주 마려움. 세포 밖에 고여있던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과정. 35일 후 안정됨. 2. 약간의 갈증. 체내 수분 분포를 재조정하며 물을 더 필요로 함. 이때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효과 상승. 이 두 가지는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이 심하게 느껴진다. 두통이 지속된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다. 손발이 심하게 붓는다. 체중이 갑자기 증가한다. 소변량이 극도로 줄거나 거의 안 나온다. 극심한 갈증 또는 입맛 변화.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이 반복된다. 이런 증상은 나트륨 과다 또는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즉시 소금물을 중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신 후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처음부터 효과를 빨리 보려고 너무 많이 넣는다. 이건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작법은 아주 소량부터입니다. 첫 주, 소금 한 꼬집의 절반 정도. 거의 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연하게. 몸이 적응하는지 확인. 둘째 주 이후, 맛이 약간 짭짤할 정도로 조절. 부담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
몸이 편안하면 꾸준히 같은 양 유지 욕심내서 더 늘릴 필요.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뀝니다. 소금물 라이프스타일 팁 효과 2배. 소금물만 마셔도 충분히 변화가 오지만 다음 요소를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 일주일 12번이면 충분. 외식, 가공식품 조금만 줄이기. 스트레스 줄이기 및 수면 확보. 충분한 수분 섭취. 특히 걷기 운동은 세포 대사를 촉진해 소금물의 미네랄이 더 빠르게 작용하게 하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금물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건 세포를 되살리고 몸의 시스템을 재가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세포가 다시 영양을 흡수하고 혈당이 안정되고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고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장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살아나는 몸. 이 모든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올바른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정리하고 실제 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완성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하고 어떤 순서로 마시고 어떤 패턴으로 3개월을 보내야 가장 확실하게 몸이 달라지는지 이제 당신의 하루 루틴을 완성해 드립니다. 이제 모든 핵심 정보를 이해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왜 이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고 매일 따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궁극적으로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명확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나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완전히 알겠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핵심 요약 소금물이 하는 일, 단 1문장으로 말하면 소금물은 딱딱해진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 몸의 모든 대사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게 만든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포가 말랑해지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감 혈당 안정, 에너지 생성 원활 만성 피로 개선, 지방 전환 감소 뱃살 감소, 수분 분포 정상화 붓기와 피부 개선, 노폐물 배출 촉진 염증 감소, 장 운동 활성화 변비 해결, 다이어트, 당뇨, 피로, 붓기, 피부 변비. 이 모든 문제가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라는 하나의 중심축에서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물 한 잔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천형 매뉴얼. 아침에 눈을 뜨면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컵 준비 200ml 미지근하게. 천일염 또는 핑크솔트 한 꼬집 또는 그라인더 한 바퀴. 입안에서 한 바퀴 돌리며 천천히 30초 동안 마시기. 20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기. 이 시간에 가볍게 스트레칭, 창문 열고 호흡, 하루 일정 정리. 20분 후 물 한두 모금 또는 아침 식사 시작. 필요시 약은 식사 후 또는 식사 직전 복용. 하루 동안 물 1.5ml 조금씩 자주. 가공식품은 조금만 줄여도 효과 상승. 가능하면 일주일 12회 걷기 운동 2030분이면 충분. 잠들기 전 발이나 어깨가 무거운지 붓기가 있는지 체크. 전보다 가벼워졌다면 세포가 반응 중이라는 신호. 일주,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몸이 바뀝니다. 일주, 소변 자주 볼 수 있음 정상 반응. 아침 피로 감소, 머리가 맑아짐, 붓기 약해짐. 24주, 집안일, 걷기가 덜 힘들다. 식후 졸림 감소, 허리띠가 조금 느슨해짐, 피부톤이 밝아짐. 13개월, 혈당 수치 안정, 뱃살 비저분리 감소, 기초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 숙면 증가, 기분 안정. 36개월, 세포막 구조가 실제로 변함 과학적으로 보고된 변화 시점.
인슐린 민감도 대폭 개선, 몸의 회복 속도 향상, 면역력 상승 잔병 거의 사라짐. 다시 예전에 내 몸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옴. 효과가 없어요 라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1. 정제염 사용 미네랄 없음 효과 X. 2. 짧게 시도 12주 후 포기. 3. 벌컥 마시거나 식후에 마심 흡수 안됨.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지 소금물 자체가 효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거의 모두 변화가 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침 루틴으로 고정. 그라인더 사용 귀찮음 제거. 변화 과정을 기록 동기 유지. 빨리보다 꾸준히에 집중.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세포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양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기능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비싼 보조제, 복잡한 다이어트,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니라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세포를 깨우고 몸의 시스템을 재가동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소금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 대신 몸의 기반을 회복시키는 시동 버튼입니다. 시동이 걸리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오래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건강 습관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분 투자. 비용 거의 없음. 도구도 필요 없음.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음. 그러나 결과는 매우 큽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이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내일 아침 딱 한 잔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9988 건강 비결은 앞으로도 진짜 몸이 변화하는 방법만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